전북에 방치되거나 버려진 불법 폐기물이 7만 8천 톤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원시가 지리산 허브밸리에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던 호텔과 상업시설 건립이 1년 가까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 중간에 위치한 군부대를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과제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여러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뒤늦게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에 쌓여있는 폐기물 문제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땅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이 무려 8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위를 매기면 전국 세 번째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업자 등록도 안 한 고물업자가 땅만 빌려 불법으로 폐기물을 쌓아놓은 현장입니다. 쏟아버린 해구부터 산업 폐기물까지 온갖 쓰레기가 뒤엉켰는데 한 차례 취재를 통해 실태를 고발했지만 쓰레기는 그대로입니다. 쓰레기는 재작년 이곳을 왔을 때처럼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쓰레기의 양이 훨씬 늘었다는 점입니다. 또 버리려고 저 현장에서 잡았어요. 기 뺏어갖고 지금 더 이상 거기다 막아놓으면 차로는 못 갖고 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김제 또 다른 마을에도 폐기물이 쌓였습니다. 눈대중으로도 수천 톤, 치우기로 한 날짜는 이미 지났고 이후로는 기약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한테 모르고 그냥 세를 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걸 갖다 놓길래 한 2월 10일 날쯤 그게 나간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나는 딱 보니 듣고 이제 대표치 그게 안 나오고 안 가고 있으니까. 정부가 불법 폐기물 실태를 따져봤더니 전라북도 땅에 쌓이고 묻힌 것만 약 8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와 경북에 이어 전국 3위 불명예인데 전라북도는 처한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만 6천 톤 정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정부 조사가 틀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단 올해 안에 불법 폐기물 40%를 처리하고 2022년까지는 폐기물을 모두 치우겠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조성된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밸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남원시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렵게 민자를 유치해서 호텔과 상업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운봉읍 허브밸리의 공사부지입니다. 체험시설과 식당이 들어서는 상업시설 건물은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바로 옆에선 호텔 공사가 거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시작됐지만 지난해 3월부터 중단됐습니다. 당초 4층에 5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두 시설 모두 민간 자본을 통해 추진됐지만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이제 호텔 질라다 지금 못 짓고 있죠. 그래도 뭐 56성인가 한다고 써놨네. 여기는 언제부터 공사가 중단됐어요? 작년 언제쯤 돼요? 1년이 넘었을 거예요. 호텔은 허브밸리를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때문에 남원시는 허브식물원인 복합도피학원에 운영을 맡기는 조건까지 내걸고 민자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4월 허브식물원 운영을 호텔 투자자에게 맡기기도 했지만 공사가 중단되자 운영권을 회수해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 분야 저희가 작년도 9월인가 해지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시에서 직접 그냥 하고 있어요. 남원시는 3월에 호텔과 상업시설 공사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 중간엔 군부대가 있습니다. 익산 시민들이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군부대를 옮겨야 된다며 본격적인 이전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 금마면에 자리 잡은 지 65년이 된 한 군부대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 등 100제 유산이 밀집한 지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미륵사지와는 불과 500m가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백제 유산들의 연계성이 군부대에 막혀 단절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적지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부대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훈련소와 사격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천년 유적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익산은 2004년에 경주와 부여 등과 함께 고도로 지정됐지만 유일하게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관광지 개발에도 불리하다는 주장입니다. 군사보호시설법과 고도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발전의 장애 요소가 되어 가지고 금마는 완전히 그 촌락으로 전락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는 다음 달부터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주민 서명 운동에 돌입하고 청와대에도 뜻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백제 역사 문화권에 위치한 군부대의 이전이 지역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의 동학 유적지 대부분이 체계적인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김만기 의원은 동학혁명 유적지와 기념시설 353곳 가운데 도내에 있는 건 전체 43%, 15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하지만 도내 유적 가운데 전봉준 고택을 비롯해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는 각각 3건에 불과한 만큼 국가기념일 지정에 맞춰 동학 유적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한국 GM 측과 군산공장 매입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산시는 컨소시엄 형태의 국내 한 업체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 GM과 군산공장 매입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GM 관계자는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에 세제와 입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상반기 안에 2-3곳의 광주형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 지역의 견제가 만만치 않죠. 이번엔 금융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책은행 유치를 놓고 또 부산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지난 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전북으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SSBT와 멜론은행 같은 세계 1, 2위 규모의 수탁은행들에 이어서 국책은행까지 전주에 모이면 상승 효과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도시로서 가속도가 붙을 수 있고 그런 금융기관들을 집적시키는 것이 제3의 금융중심지로서 지정받을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이. 하지만 전주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부산의 견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으로서도 국책은행과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 의원은 한 명도 없지만 부산 의원은 2명이나 있고 조만간 법안을 제출하고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650조 원이 최대 무기인 만큼 굳이 이 문제가 부산 쪽을 자극해 정치 쟁점화하지 않을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은 선박과 파생금융, 전북은 농생명과 연기금 중심 금융으로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을 알려 최종 목표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이끌어낸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이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정부 부처에 그리고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부산 쪽의 팽팽한 견제 속에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절차에 나설지 여부는 다음 달 결정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민자가 투입된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아 도로공사 측과 협의해온 결과 현재 9,400원인 요금이 최대 4,900원 수준까지 인하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사업자와 세부 협상에 착수했다며 협상이 완료되면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요금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산 계야도항이 국가어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어항은 어항의 이용 범위가 전국적이거나 어장 개발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지정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계야도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면서 조기와 갈치, 삼치 등 수산물의 생산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관 전문기업인 일진제강이 임실군과 제2농공단지 분양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진제강이 분양받은 농공단지 면적은 26만 제곱미터로 일진제강은 이곳에 2천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임실군은 일진제강의 이번 투자로 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인구 증가와 세수 증대 등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전북에서 저출산은 큰 고민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기존 대책의 효과가 적다며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는데 전라북도는 이제서야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2007년 17,000여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10년 만에 11,0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 또한 1.38명에서 1.1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 정도? 한 명 정도만 낳고 3명은 많지는 않아요. 3명은 거의 없고. 네, 3명은 거의 없어요. 출산 장려금, 양육수당 등 출산을 장려하고 혹은 강요하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남녀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을 만들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도록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출산 해결이 국가적인 과제이고 여러 대책이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전라북도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이제서야 전북연구원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시군하고 같이 이제 해서 이런 그 출산정도 같이 펴야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희도 가져보고 있어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시급하지만 올해도 전북에서는 기존 대책이 전라북도 따로, 시군 따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전북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전북의 238개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차량 2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이 밖에 민간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건설 공사장에서는 조업 단축이나 조정이 권고됩니다. 완주군 의회 운영위원회가 논란 속에 의정비 21.15% 인상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완주군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정비 조례 개정안 등 3개 안건을 별도의 질의나 발언 없이 5분 만에 원안 가결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운영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상안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부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인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난 8일 전주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전주시가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는 일반 상업용 불법 광고물에 적용하는 기준대로 정당, 정치인, 관변단체 등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불법 광고물 299건을 적발해 4억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정당, 정치인, 관변단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봐주기 단속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사고를 내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어젯밤 11시 30분쯤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김제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옆차를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 전액 관리제를 거부한 업체들이 제기한 과태료 재판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과태료가 부과된 전주 시내 10개 택시업체가 제기한 재판에서 전액 관리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주시는 이 결정은 부당하다며 항고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승소를 전제로 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에게 1년 안에 4차 과태료 처분까지 내리기로 한 공공운수노조와의 합의는 이행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내륙 지역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무주 영하 5도, 익산 영하 3도, 전주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9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호흡기 질환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